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에까지 사무로봇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밤새워 해야 했던 재고 관리부터 세무 회계 처리, 간단한 상담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본격 도입되고 있다는데요. 사무로봇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봇은 365일 24시간 일할 수 있고 효율이 인간의 10배에 달한다고 하죠. 높은 효율성으로 비용과 시간, 단순 업무량 등을 70~80% 넘게 줄여주다 보니 인공지능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당초 두려움과 달리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이른바 넷병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넷병은 직장 상사가 문자나 메신저로 뭔가를 지시했을 때 넵이라고 답하는 일을 빗대어 이르는 현상인데요. 많은 직장인이 넵이라 대답하는 이유, 더 의욕적으로 보이고 공손해 보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속도가 생명인데다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 어딘지 딱딱하고 냉정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는데요. 직장 상사들도 문자나 메신저로 일을 지시했을 때 가장 받고 싶은 답으로 넵을 꼽았는데 이때 넵 뒤에 느낌표를 붙이면 더 의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손의 감각이 둔해져서 물건을 강하게 잡지 못하고 손에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 보통 살림병, 주부병이란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런데 최근엔 남성 환자의 증가율이 여성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남성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가 꼽힌다는데요. 평소 손목 돌리기나 당기기 같은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잠들기 전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손목을 풀어주면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장례 일정을 바꾸거나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화장시설 부족이 심각하지만 장사시설 관련 예산은 거꾸로 줄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화장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고령층의 증가로 사망자 수 30만 명 시대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화장장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도 심각한 화장시설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화장장 신설의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 배정도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는 아이에게 열이 날 때라고 하죠. 열이 나는 원인은 다양한데 만약 아이가 기침 콧물 없이 열이 난다면 요로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로 감염은 장내 세균이 요도를 통해 안쪽으로 침투해 주로 생기는데 열 나는 아이 10명 가운데 2명은 요로 감염이 원인일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요로 감염을 앓는 아이는 방광 역류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요로 감염을 열감기로 오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고혈압이나 만성 신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고 신문은 조언했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처남, 처제. 시대가 바뀐 만큼 이제는 이런 가족 호칭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가족, 친척 간 호칭 문제로 불쾌감이나 곤란함을 느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중에는 23%만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데요. 여성 내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뚜렷했었는데 50대 이하 여성에선 절반을 웃던 반면 60대 이상 여성은 38%에 그쳤다고 합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인공소음 연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들이 너무 조용한 나머지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에서 차가 와도 보행자, 특히 시청각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경우 차가 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동차 무소음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다 보니 그동안 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던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 모터 소리를 일부러 키우거나 가상의 엔진음, 경고음 등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여행. 큰맘 먹고 떠났어도 다툼이 생기기 일쑤죠. 부모와 자녀가 평화롭게 여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이 소개됐습니다. 먼저 각자 꽂히는 부분, 감동 포인트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비장의 코스를 준비하고 누구나 발도장을 꾹 찍는 명소라도 부모님에겐 반드시 좋은 여행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와 다른 반응에 서운해하지 말고 이곳에 같이 오고 싶었던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여행지에서의 다툼은 서로의 기대감을 이해하지 못해 빚어지므로 설마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할까 싶은 것까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